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기관 서비스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 코디네이터. 자, 우리 오늘 나눠볼 얘기는요. 의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불만 고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병원에서는 많은 의사소통들이 일어나고 있죠. 서류로 되는 의사소통도 있고요. 환자분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는 내용들,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말로 혹은 글로 혹은 어떤 안내문들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병원에서는 정보 전달 그리고 환자들과 어떤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병원에서는 충분히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여기 화면에 쓰인 글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만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라는 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수는 병원에 있는 직원들, 의사라든지 행정직원이라든지 간호사, 모든 직원들이 너무 차갑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에서 좀 더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병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 의료계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따뜻한 말까지 해줄 여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다만 우리가 환자들을 만날 때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계획할 때 의사소통에서도 좀 더 어떤 연민과 공감과 따뜻한 감수성을 담아서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이처럼 의료 서비스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도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도서들이기도 한데요. 자, 우선 여기 첫 번째 보시는 것은 한국비폭력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발행한 우리 병원 대화는 건강한가요? 라는 도서입니다. 병원에서 몸의 건강도 지키지만 과연 대화도 마음도 건강하게 전달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도서는 상처 주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비단 병원에 한정해서만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 병원에서도 몸이 아프지만 마음까지 다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병원 직원의 어떤 쌀쌀맞은 한마디라든지 환자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된다면 환자들은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아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책은 차가운 의학 따뜻한 의사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여기 화면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어떤 질환이나 진단명, 상품,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잘 돌보고 보살피는 일,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병원 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원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병원에서는 진단과 치료만큼이나 이렇게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사소통 대화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너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강의에서는 그런 게 쉽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지금 이 화면을 켜고 앉아 계신지 알 수 없죠. 오늘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 제가 여러분과 기쁨을 나눌 수도 없고 혹은 여러분께서 오늘 어떤 슬픈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상을 켜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위로를 전할 수도 없죠. 지금 제가 하는 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병원에서는 어떨까요? 병원에서도 일방적으로 병원 직원이 어떤 진료 순서나 접수 순서 혹은 결제해야 하는 병원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간호할 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정보만 전달한다면 그건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거죠. 커뮤니케이션이라 함은 말이나 글 그리고 동작 등을 통해서 생각이나 마음의 느낌을 서로 교환하는 활동을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그래서 의료 커뮤니케이션에는 의료의 전문성도 중요하겠죠. 정확한 지식, 이 환자에게 맞는 지금 꼭 필요한 의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문성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무엇이 힘든가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연민, 상대방을 좀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연민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그래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보살펴줘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이런 공감이 의료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환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보는 것들, 공감, 환자 경험 모두 같은 선상에 있는 어떤 서비스 가치이죠. 자,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이 좌우된다고? 그렇지 않잖아. 수술이나 어떤 약이 생명을 좌우하죠. 어떻게 말이 생명을 좌우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말을 통해서 환자가 치료를 신뢰하고 이 치료의 계획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정해진 시간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고 정해진 약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올바르게 투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죠.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는 병원과 환자 간의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치료 수능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요. 이 환자가 치료를 잘 따라오는, 그래서 결국 높은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치료 수능도인데, 이 치료 수능도는 의료진 혹은 비의료진 모든 병원의 직원들과 환자가 관계가 좋을 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을 때 더 높은 신뢰를 가지고 높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환자 간의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요. 병원 환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향상이 되죠. 병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치료 과정을 잘 따라오기 때문에 만족도가 향상이 될 거고요. 환자분들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와 공감을 받은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신뢰,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겠죠. 일방적으로 어떤 치료를 제공을 받아서 끌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간다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서는 당연히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솔직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환자의 진짜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불편한 것들, 이런 깊은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는 의료의 목표인 치료라는 목표를 더 순조롭게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시설과 장비와 새로운 어떤 약 이런 거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의료진, 비의료진, 이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환자에게 치료적인 의사소통, 우리 말을 잘하는 거는 돈이 들지 않는 거잖아요. 직원들의 역량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투자보다도 이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더 환자의 치료를 높은 수준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우리가 중요한 가치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의료 상담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환자 공감 의료 상담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표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의료 상담은 좀 기술적인 전문 상담이라고 할 수 있죠. 수술을 할 때는 몇 리터 정도의 혈액이 소실될 수 있으며 치료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리고 실밥을 뽑는 데는 14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딛는 데까지는 6주 정도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기술적인 상담이 의료 상담이고요. 심리적인 상담은 직장에 복귀하셔야 하는데 걸음이 불편하실 텐데 그 활동을 도와주는 데는 이러한 보조기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업무를 하실 때 불편하실 때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라고 환자가 진짜로 필요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 이 환자 공감 의료 상담입니다. 당연히 의료 상담은 전문 지식이 필요할 거고요. 환자 공감 의료 상담은 전문 지식과 환자를 살피는 그 연민과 공감의 감정이 필요하겠죠. 의료 상담은 제가 여러분의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방향으로 전달이 되는 거라면 이 환자 공감 의료 상담은 서로 쌍방향의 소통을 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의료 상담은 의사결정권자가 바로 상담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수업도 진행을 제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의료 상담 역시 상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환자 공감 상담 같은 경우에는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의논해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 그리고 환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상호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수술을 하실 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라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마음이 놓이시고 안심이 되시나요?
혹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의논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방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와 결정권을 제공을 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실 수 있고 더 편안하고 안심되고 신뢰를 가지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의료 상담, 단지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상담 외에 환자의 마음 그리고 현재 상태, 기분, 감정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환자 공감 의료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환자 공감 의료 상담 어떻게 하는 건가 쉽게 4단계로 한번 잘라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경청, 잘 듣는 게 필요하죠.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걸 다다다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어떤 호소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맞춤입니다. 이 환자가 호소하는 것에 필요한 것을 찝어서 우리가 그 불편함을 끄집어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3번째는 공감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아, 정말 불편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어떠신가요? 라고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환자의 감정과 욕구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함께 이끌어 나가는 감정적인 과정인 거죠. 공감.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이제 의료 상담을 하게 되면은 경청 이제 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됐어요. 이제 그까지만 얘기하시고요. 뭐 이렇게 하면 이거 경청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맞춤, 나에게 포커스가 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치료 방향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공감 당연히 없을 수도 있고요. 바로 대안 제시로 가는 거죠. 그죠? 내 얘기 잘 들어주지 않고 나만을 위한 어떤 치료를 제시하지 않고 나의 어떤 속사정까지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고 바로 대안 제시만 하는 것, 이러면 아주 표면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거겠죠. 사실 내가 불편한 거는 이쪽 아래에 있었는데 이것까지는 미처 얘기하지도 못한 채 지금 이 표면에 있는 어떤 상처만 치료하게 되는 걸 수 있어요. 궁극적인 치료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그 병원을 굳이 다시 찾을 이유가 없겠죠. 나는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고 나의 불편함까지 보살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들어주고 이 환자를 중심으로 맞춤을 하고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대안 제시를 해주는 이 공감 의료의 4단계를 기억하고 이렇게 상담에서 활용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환자분들을 상담할 때 이제 주의사항들이에요. 앞서 설명한 것들과 거의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환자분에 대한 관심을 표시를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환자를 상담하기 전에는 제 차트를 먼저 살펴보고 이분의 성함이 뭔지, 과거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현재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된 치료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상담자가 정보를 수집한 후에 환자 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환자, 우리 경청이라고 했었죠. 환자에게 말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합니다. 중간에 말을 끊는다든지 대충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을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환자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즉시 대답을 해드리고요. 꼭 대답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금은 바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알아보고 언제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드리는 것도 좋은 답변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환자로 하여금 문제점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 지금 보니까 이게 문제시네. 그러니까 걷는 자세가 삐딱하시네.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습관이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으세요. 이렇게 직접 지적을 하고 문제를 직접 꼬집어주는 게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어떤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하고요. 환자 명단이나 자료를 잘 작성을 해놓고 상담 전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됩니다. 자, 우리 다음은 이렇게 고객을 상담하다 보면 잔뜩 화가 나 있는 고객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병원에서 이런 불만 고객을 한번 상대하고 나면 너무 지쳐서 퇴근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또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이 불만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고객 상담 중 난이도가 높은 불만 고객 상담하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불만 고객을 상담하는 것,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불만 고객 응대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혹은 과거에 있는 환자 불만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수집을 해서 의료기관이 환자가 불만이 많으면 병원을 많이 찾아오지 않겠죠. 그래서 의료기관이 가질 수 있는 손실, 경제적인 손실, 어떤 이미지의 실추 이런 것들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 또는 예방하고 불만 환자가 생겼을 때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에 대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우리 기업의 서비스 가치를 올리는 활동을 바로 불만 고객 응대 활동이다라고 합니다. 불만 고객 응대를 한다는 건 직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활동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환자를 우리 병원에서 내쫓는 활동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서비스 가치를 올리는 활동이 되는 거죠. 자, 이 불만 고객들은 싫지만은 않아요. 물론 너무 싫고 저도 제가 병원에서 일했을 때 이런 불만 고객, 화가 잔뜩 난 고객들을 만나고 나면 굉장히 지치고 자괴감이 들고 내가 이 일 왜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돈 벌려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불만 고객들은 불만 환자들을 통해서 병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팟캐스트에서 어떤 연예인 분들이 악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악플 달면 안 되지만 이제 악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연예인 분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욕하는 거는 사실 내가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인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우리 불만 고객 싫다고만 생각할 게 아닌 거죠. 불만 고객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 반복적으로 불만 고객이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 병원, 우리 기업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매일 하던 일이어서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고객들이 찾아준 거죠. 네, 불만 환자를 통해서 병원을 체크할 기회를 가지고 문제점이 이제 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더 좋은 서비스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만 고객들이 불만이 잘 해결이 되었을 때 단골 고객으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불만 고객을 잘 응대했을 때 그들이 단골 고객으로 전환이 돼서 결국 병원의 단골 고객, 충성 고객이 돼서 우리 병원의 수익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불만 고객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죠. 병원에서 주로 불만 고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2강에서 대기 시간의 발생, 이 불만의 가장 높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도 첫 번째로 나오네요. 사전 예고가 없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든지 혹은 그런 절차가 진행될 때 굉장히 고객들이 불만을 가진다고 합니다. 당황스럽죠. 지루하기도 하고 뭐 끝없이 내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 병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화가 나겠죠. 그리고 직원 서비스가 불편하고 배려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고객들이 불만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네, 감정적인 부분이죠. 존중받지 못한 것. 다른 환자와 차별 대우가 느껴질 때 똑같은 진료비 받는데 저 환자가 더 비싼 치료를 받나? 왜 날 무시하는 거지? 저 사람은 뭔가 병원에 특별한 사람과 관계가 있나? 왜 날 무시하는 것 같지? 이런 기분이 들었을 때 굉장히 불만, 불공정함을 느낀다라고 하고요. 비싸고 필요 이상의 검사를 강요한다고 느껴졌을 때 사기를 당하는 기분이 드시겠죠. 특히 비급여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객들이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필요 이상의 치료, 진료 어떤 항목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진료의 항목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소한 내용으로 주차나 시설, 교통 편의가 불편할 때도 고객 불평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원 진료를 잘 받고 나갔는데 나가는 길에 주차 시설에서 누군가와 싸움이 일어났어요. 혹은 자동차에 뭔가 불편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병원 불편해, 오기 싫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병원 환경이 지저분하고 질서가 없을 때에도 고객 불만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불만 고객들의 심리는요, 내가 정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불만을 가지는 거는 어거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정당한 거야. 정당한 거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틀린 거라는 걸 인정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 내가 30분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정중한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시고요. 앞으로는 잘할 것이다 라는 다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배려를 해서 이런 고객 불만에 응대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고객 불만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고객분들은 직접적인 공격을 많이 하시고요. 뭐 신체적인 공격을 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언어적인 공격을 많이 하죠. 폭언 굉장히 병원에서 많이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죠. 간접적인 공격으로 제3자에게 비방을 한다든지 상대방의 중요한 물건을 훼손시킨다든지 뭐 병원에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막 던진다든지 하면서 파손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대치된 공격으로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는데 주로 병원에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화풀이 못하고 그런 프론트에 있는 직원에게 많이 화풀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원무과가 동네 북이냐, 간호사가 동네 북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공격이나 분노를 안으로 삭히거나 이런 반응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서도 그런 내부 고객 관리하기에서 감정 노동 관리하기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불만 고객들의 이런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대치된 공격에 직원들이 상처받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이제 감정노동 관리하기 이런 이제 파트가 생기는 거겠죠? 자, 이런 불만 고객들을 응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 있어요. 우선은 환자 입장에서 우리도 생각을 해드려야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다들 치료 잘 받고 잘 갔는데 유별나게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만이 당했을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입장에서 우선 이해하고 환자의 불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심과 공감을 통해서 환자의 마음, 왜 저렇게 화가 나셨을까? 어떤 것 때문에 저런 불편함이 생기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어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 병원은 규정상 그건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원칙상 그건 좀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더 화를 많이 내신다고 해요.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정상 그건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 감정 역시 드러내면 안 되겠죠. 왜 나한테 그러세요? 제가 동네 북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같이 싸우면 안 되겠죠. 환자 입장에서 얘기를 잘 들어드리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좀 내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잘 들여드려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 다음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불만 고객 응대하기에서 제가 병원에서도 그런 이제 환자 접점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할 때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장실 변화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3변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사람, 장소, 시간, 이 시간을 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 장소, 시간을 변화함으로써 불만 고객 응대를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은 야, 병원장 나오라 그래! 그러면 병원장 나오셔야 돼요. 병원장이 못 나오실 거면 행정부장님, 원무과장님이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혹은 그 팀장님이라도 당장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직원을 보호할 수 있고요. 현장에 있는 직원이 무슨 죄예요? 그죠? 우리 막내 직원이 무슨 죄겠어요? 그거 다 감당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시스템에 의해서 보호가 돼야 되는 거죠. 고객들이 화가 나서 너 말고 다른 사람 나오라 그래 하는 말을 했을 때 혹은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더 높은 단위의 관리자가 나오셔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불편함을 들어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불편함을 존중합니다. 자, 이야기 해보시죠. 제가 가진 더 큰 권한으로 당신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릴게요. 라는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바꾸는 것, 불만 고객 응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서워서 관리자를 부르지 못하고 혼날까봐 팀장님을 부르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저에게 이 서비스를 이끄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 코디네이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높은 관리자가 되셨을 때 이 원칙을 꼭 지키도록 하세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바로 전화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하러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를 변화하는 거예요. 보통 화가 났을 때 프론트라든지 로비라든지 이런 데서 소리를 많이 지르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그 불만이 전염될 수 있고 굉장히 공포스럽고 위협스러운 상황이 노출될 수 있는 거죠. 병원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장소 그리고 이렇게 보호되는 장소로
이 불만 고객을 이동을 시켜서 그 상담실 같은 곳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환자분에게는 장소를 이동함으로써 기분이 좀 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정된 자리에서 내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안정감도 느낄 수 있고요. 병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불만 고객을 데리고 옴으로써 더 이 불만이 확산되는 것들, 병원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자, 장소의 변경, 그리고 마지막 사장실의 시간입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세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다는 것. 첫 번째, 시간을 끈다라는 의미에서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해결을 하도록 하라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부서에서 의논을 해보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일정한 시간의 텀을 주는 거죠. 갑자기 모든 게 다 순식간에 해결이 되고 화가 사르르 풀려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의논을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시간, 장소, 사, 장, 시, 사장실, 법칙. 자,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실 법칙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불만 고객을 응대하시게 되었을 때 사람, 시간, 장소, 변경을 통해서 불만 고객의 불만도 감소시키고 우리 직원 여러분의 감정 노동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 혹은 서비스 교육을 하면서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내부 고객, 바로 직원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직원 여러분들이 불만 고객에 의해서 너무 많이 시달리고 퇴근하고 자괴감 느끼고 막 내가 왜 이렇게 돈 벌어야 되나 이런 감정 느끼지 않도록 병원에서 시스템을 잘 갖춰서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불만 고객 응대의 요소입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더 높은 자기 효능감과 사명감으로 이렇게 환자들을 보살피고 불만을 케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하시면서 더 이렇게 높고 큰 일을 하실 때 꼭 우리 병원 전체, 직원 전체, 특히 막내 직원, 제일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의료 커뮤니케이션, 자, 그리고 불만 고객 응대로 준비된 오늘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